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황호준입니다. 자, 오늘은 조비라는 기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타이틀 제목으로 기후변화, 곡물, 신사업에 대한 필요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제가 이제 조비라는 회사를 이제 알게 된 게 경농이라는 회사를 조사하다가 여기가 지배회사가 조비가 있구나, 조비가 무엇이지 하고 쳐다보다가 알게 된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화학 섹터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화학 작용으로 일어나서 모든 게 이제 수입하는 데 의해서 이제 화학 제품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그 섹터로 편입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회사는 모든 게 너무 평범합니다. 평범 그 자체예요. 매출도 평범해, 현금도 그냥 적당히 흘러가, 사업의 방향성도 우리나라의 대부분 독점 계약이기 때문에 평범하다. 근데 그게 문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이틀이 신사업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 두 번째로 테마 의존성이 상당히 너무나 높습니다. 여러분, 기후변화, 곡물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이 두 가지가 합산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태풍, 풍수해 이런 거가 발생을 했을 때 다음번 농사를 위해서 당연하게 비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 대부분의 주가가 많이 흘러갑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런 걸 이제 타파하려면 신사업의 방향성을 조금 친환경 쪽으로 더욱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고려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고요. 오늘도 내용 시작 전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태풍, 홍수, 기후변화와 곡물 대란에 대해서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말 모든 게 평범한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들이 돈은 잘 벌어요.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주가 관리에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시켰을 당시에는 현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상장을 시켰지만은 주가 관리에는 그렇게 큰 뜻이 없는 게 대부분의 회사들의 이런 특징이에요. 돈 잘 벌지만 주가 관리를 안 하는 회사들이. 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내면서 이런 게 목적이지만 이런 회사들은 참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일단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걸 제품을 팔기 때문에 돈을 잘 버느냐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면은, 여기 조곱이라는 회사의 대부분의 매출은 이 단 한 번이라는 비료 제품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진을 갖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이 이름과 이 로고 단 한 번 너무나 강렬합니다. 제가 만약에 농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비료를 사러 갔을 때 이거 보고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단 한 번만 줘도 된다고? 그래서 이제 타이틀도 여기 국내 최초 및 전국 판매량 1위의 완효성 비료라고 이게 적어놨죠.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조비라는 회사의 마케팅 팀이 상당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 빠르신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조비 회사가 자체가 이제 SNS라든지 회사 자체에서 뭔가 이제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유튜브가 나왔던 히데스타 뭐 이런 분처럼 유튜브 운영 예산이 연간 62만 원이었대요. 그럼 한 달에 뭐 얼마를 써야 된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분이죠. 이런 포텐셜을 갖고 있는 게 아마존 조비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단순하게 제가 좀 농담삼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상장사들 중에서도 지금 농업과 관련된 상장사들의 순위를 매긴 겁니다. 자, 근데 경쟁 당연히 인지도 1위의 회사는 이 대기업이 껴있는 롯데 정밀화학이, 그 다음에 대동, 농사 기기죠. 남해화학과 뭐 KG케미칼, 우린 PTS, 그리고 TYM, 그리고 경농과 조비, 이렇게 7, 8위 같은 회사들끼리 이렇게 같이 한솥밥 먹는 친구들끼리 7위에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이런 회사들과 견주어 봤을 때 이 조비라는 회사가 7, 8위에 위치한다는 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남해화학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티 지수가 압도적으로 높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주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농업인 커뮤니티에서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남해화학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조금 멀티적인 이제 지수를 보았을 때 조비 측에서도 이런 포텐셜이 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이 단 한 번이라는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센스라면은 충분히 SNS도 노려볼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 비료에 대해서, 혹은 요즘에 들어서 이제 또 뭐 귀농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있잖아요. 협찬도 주고 하게 되면은 좀 마케팅적으로 그리고 영업적으로 좀 다가가면은 회사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회사가 운영하는 기본적인 사업 자체가 이 농사라는 1차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신사업 다각화는 좀 어렵지만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파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매출이 그냥 꾸준하게 잘 나옵니다. 물론 적자를 기록할 때도 있었어요. 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할 때도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매출액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268억 원의 매출을 올해 1분기 때 달성을 했습니다. 괜찮은 성과예요. 최근 영업이익은 이 정도 나왔고 순이익은 8억 정도가 떨어지네요. 아마 이거는 이제 농사를 어떻게 잘 짓느냐, 농번기 때 조금 매출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설명드릴 거고 연간 매출 또한 작년에 들어서는 마이너스 9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주식회사라는 건 여러분들 대부분의 그 현금의 흐름이라든지 매출의 움직임은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자공시 사이트에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이 단 한 번이라는 매출을 내고 있는 얘가 변동이 생기면은 뭔가 이제 현금 흐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매출이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전분기라고 보게 되면 23년도 말, 그서는 23년도 3분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단 한 번이라는 이 제품 있죠. 비료 제품의 단가가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120만 원 하던 게 100만 원에 팔린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여러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너무나 복합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 원재료에 대해서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기재가 되어 있죠. 주요 원재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당사는 환율 및 시장 상황의 변동에 따라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공급업체를 변경하고 있다. 당분기 주요 원료 매입은 다음과 같습니다라고 보여지고 있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37.8%가 이스라엘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지금 어떤 이슈가 갖고 있습니까? 중동 엄청난 화약고잖아요. 헤즈볼라라든지 뭐 이런 세력들과 계속해서 이제 문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원활하지가 않을 수밖에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이 뭡니까? 염화 가리. 당연하게 화학 제품들이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달러로 교환이 됩니다.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지만은 결국엔 이 나라들 전부 다 대부분 이제 무역을 할 때는 달러를 쓰기 때문에 이 달러의 변동 그리고 수급처인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가격 또한 올라가게 맞는데 대부분이 이렇게 된다면은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이제 가격을 톤 다운 시켰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회사 내부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은 대부분 원인은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 업종 전반적인 문제인데 기업 승계를 준비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 승계는 대부분 다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 조비의 지배 구조를 보게 되면 경농이라는 회사는 사실상 지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54% 과반수 이상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경농의 그 지배 구조를 보면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경농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동호홀딩스가 대부분을 갖고 있고 이용진 회장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분은 연로하세요. 사진이 좀 나옵니다 뒤에. 그 이승현님께서 이제 2%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농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실상 조비의 지배 구조가 된다. 그 이승현님께서 사실상 사장이 되겠죠.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8년도에 언론에 공개된 창립 61주년 당시에 경농 회사에 임원들을 모아놓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당연히 이분께서 이병민 경농 회장님이 되시겠죠. 가장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자녀분들에게 회사를 조금 넘겨주셔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미 다 그거는 이미 사전에 다 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옆에 앉아 계신 분께서 현재 이승현 조비 대표이사님이시고 81년생 사장님으로 되신 겁니다. 여기 있죠.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상당히 젊으십니다. 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사업을 조금 영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올해 이제 현금 흐름표를 좀 봤어요. 이게 여기 빨간색 교차된 부분, 여기 부분이 이제 24년도 1분기의 현금 흐름인데,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기존에는 이제 많이 이렇게 현금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기록됐습니다. 뭔가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FCX 잉여 현금 흐름이라는 겁니다. 현금이 어딘가로 나갔어요. 그럼 이게 어딘가로 나갔느냐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 잘 보게 되면은 이자 발생 부채 부분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떠한 대상에서 돈을 빌렸는데 그 돈에 대해서 이자가 금리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높은 이자의 금리로 돈을 빌린 걸 조금 메꿔야 돼서 현금이 나갔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지금 부채 비율이 늘어난 거 보이시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어떠한 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금을 빌려왔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조비 측에다가 내용을 조금 더 알려주세요 하는 수밖에 사실 없어요. 이게 언론으로 딱히 나온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의 사정은 저도 알 수가 없지만 다만 추측성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이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조비라는 회사 그리고 경농이라는 회사 자체가 어, 상장은 되어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주주와 활발한 소통 이런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조비에 대해서 요점을 정리해 보면은 매출, 현금, 사업의 방향성 모든 게 너무나도 평범합니다. 단 이런 회사들은 뭐라고요? 돈은 잘 벌어온다. 허나 이번 연도 들어서 단기적인 현금 이벤트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현금이 어디로 빠져나가느냐, 어떠한 목적성을 가져가느냐, 요거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현금성 자산이 충분하다라고 봐야 되는데 리더십이 공백인가요? 아니면은 뭐 이 아직은 이제 공격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조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조비를 알아보면 대부분 이제 경농이라는 회사들도 연계가 되니까 경농 주주님들께서도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촬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의견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현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